1년 전 SK하이닉스가 25만 원이었을 때 이미 다 올랐다고 말한 사람들이 지금 194만 원짜리 차트를 보고 있어. 그게 7.7배야. 그때 못 잡은 사람들은 다 한 가지를 놓쳤어. 주가가 아니라 그 안에 구조를. 근데 지금 똑같은 신호가 한국 냉각주 4그룹에서 다시 보이거든.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딱 세 가지야. 1메가와트렉이 만든 새 병목, 골드만이 76%를 베팅한 이유, 그리고 한국 4그룹의 옥석. 끝까지 딱 집중해봐. 너도 그때 들었을 거야. 이미 다 올랐다는 말. 1년 전 SK하이닉스가 25만 원짜리였을 때 시장은 늘 그렇게 말했어. 그 말 듣고 마음 접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근데 지금 그 종목은 194만 원이야. 1년 만에 7.7배가 된 거지. 25만 원에서 안 잡았다고 후회하는 사람한테 지금 가격은 잔인할 정도로 멀어 보여. 그때 못 들어간 사람들이 진짜 놓친 건 가격이 아니야. 그 안에 구조였어. 무슨 말이냐면 AI 서버라는 거대한 기계에서 1차 병목이 어디였냐? 메모리. 정확히는 HBM이었어. 칩이 아무리 빨라져도 옆에 붙은 메모리가 못 따라오면 전체가 멈춰. 그 자리를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했고 25만 원은 그 구조가 보이기 전 마지막 가격이었던 거지. 가격이 싸 보였던 게 아니야. 자리가 안 보였을 뿐이지. 같은 눈으로 지금을 보자. 두 번째 병목은 이미 한번 발화했어. 전력이야. 데이터 센터가 통째로 한도시 전력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변압기랑 차단기 같은 게 부족해진 거지. HD 현대일렉트릭이 1년 만에 약 4배 가까이 올라간 게 그 신호였고 변압기랑 전력기기는 이미 사람들이 한번 챙겨갔어. 그리고 지금 막 발화 중인 세 번째 병목이 있어. 열이야. 그러니까 냉각. 한번 따라와봐.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칩 한 장이 먹는 전력. H100 시절엔 700W였어. B200으로 오면서 1200W. 다음에 나올 루빈 울트라는 1800W야. 3년 만에 칩 한 장이 약 2.6배 더 뜨거워진 거지. 이게 다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그 칩들이 모여 사는 렉이라는 한 칸이야. 예전 일반 서버렉은 10에서 30kW짜리였어. 근데 작년에 나온 GB200, NVL70이라는 렉은 132kW야. 2027년 루빈 울트라 렉은 600kW. 그 다음 파인만 세대는 한 칸이 1MW를 먹어. 가정집 1000가구가 동시에 쓰는 전력을 서버 한 칸이 빨아들이는 셈이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를 시키던 방식은 공맹이라고. 쉽게 말해 큰 선풍기로 시키는 거야. 이 선풍기로 감당 가능한 한계가 렉당 30에서 70kW. 다시 한번 봐. 작년에 이미 깔린 GB200 렉이 132kW야. 한계의 2배가 넘어. 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100인데 차들이 200으로 폭주하기 시작한 꼴이지. 선풍기로는 안 되는 거야. 바람으로는 더 못 시켜. 그래서 액체가 등장해. 칩 등의 작은 판을 껌딱지처럼 딱 붙여서 열만 빼가는 방식. 이게 콜드 플레이트야. 더 가면 서버를 통째로 식용유 비슷한 액체에 푹 담가버려. 이게 액침 냉각이고. 메모리가 1차 병목이었고 전력이 2차였다면 이 액체로 식히는 자리가 지금 막 열린 3차 병목이야. 한 줄로 정리해줄게. AI 칩이 강해질수록 그 옆에서 자리를 잡는 게 냉각이야. HBM이 1차 병목이었던 자리에 25만 원 시절 하이닉스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세 번째 병목 자리에서 비슷한 그림이 다시 그려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시장이 진짜 보고 있는 건 앵냉이라는 단어 하나야. 사냥꾼 입장에서야 좋다고 치자. 근데 진짜 돈을 불리는 사람들도 같은 그림 보고 있을까? 그거부터 확인해야 너가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거든. 여기까지 들으면 한 가지 의심이 자연스럽게 떠올라. 사냥꾼, 너 혼자만 그렇게 보는 거 아니냐? 칩이 뜨거워졌으니 냉각이 다음이라는 그림은 그럴듯한데 진짜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도 같은 책을 보고 있냐?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결국 너 혼자 흥분하는 거고 흥분은 자리를 망친다. 그래서 이번 파트는 글로벌 큰 손들의 자금 표지판부터 같이 읽어보자. 먼저 가장 자주 인용되는 숫자부터 짚어보자.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최근 골드만삭스 분석에서 앵냉 서버 비중 전망이 통째로 한 번에 뒤집힌다. 2024년에 15%였던 비중이 2025년에 54%가 되고
2026년엔 76%로 간다는 그림이야. 1년 전에 비주류였던 기술이 1년 만에 다수파로 자리를 옮기는 거지. 데이터 센터 4대 중 3대가 액체로 시키는 시대가 코앞이라는 뜻이고, 이건 단일 보고서가 아니라 큰 손들이 공유하는 공식 시나리오야. 비슷한 그림이 바클레이스 분석에서도 보여.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약 3배로 커진다는 추정이거든. 전력이 3배가 되면 발열도 3배가 되고, 그 발열을 시키는 일은 공냉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 그래서 바클레이스는 액냉 종목으로 벨리모 같은 이름을 새 픽으로 부각해두는 거고, 여기서 시야를 한 번 더 넓혀보자. 글로벌 냉각 인프라 4대장으로 묶이는 회사들이 있어. 버티브 이튼, 파커 하니핀, 트레인 테크놀로지스, 존슨 컨트롤스. 이 중 버티브 단독 시총이 한국 돈으로 약 180조 원이야. 그리고 너가 곧 이름 듣게 돼 한국 액침 순수주, GST 시총이 약 1조 원이거든. 같은 산업 안에서 한쪽은 180조, 한쪽은 1조. 크기 차이가 약 180배라는 뜻이야. 이미 글로벌은 골리앗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신호고, 한국은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단계라는 신호이기도 해. 여기서 잠깐, 큰 회사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2026년 들어서 인수합병 행보가 눈에 띄게 빨라졌어. 버티브가 스트래티직 서머랩스랑 서모키를 인수했고, 이튼은 보이드 서머를 인수했지. 주목할 건 이튼이야. 이튼은 전력기기 분야 글로벌 1위인데 그 회사가 냉각으로 들어왔거든. 이게 무슨 신호냐? 라면 회사가 갑자기 김치까지 같이 파는 종합식품회사로 변신하는 신호야. 앞으로는 데이터 센터에 전력만 따로 사고 냉각만 따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 전력과 냉각을 한 패키지로 사는 시대가 표준이 된다는 뜻이지. 그리고 패키지 시대로 가면 부품 단가는 낮아지고 통합 솔루션 가진 쪽이 가격 결정권을 가져. 자금 규모로 한 번 더 확인해보자. 골드만은 2030년까지 AI 인프라의 누적 약 7.6조 달러가 들어간다고 추정해.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지. 이걸 단위당으로 쪼개보면 더 와닿아. 예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짓는 비용이 1메가와트당 1천만 달러 수준이었어. 근데 AI 시대엔 같은 1메가와트가 1,500만 달러야. 50% 비싸진 거지. 이 늘어난 500만 달러가 어디로 가냐? 거의 절반이 전력과 냉각 인프라로 가. 렉 한 칸 지을 때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비싼 부품이 GPU가 아니라 그 옆을 식히고 전기를 보내는 장치라는 의미야. 사냥꾼님, 76%면 이미 다 오른 거 아니에요? 좋은 질문이야. 글로벌 4대장 기준에선 이미 많이 올라온 게 맞아. 버티브 180조라는 숫자가 그걸 증명하지. 근데 이 영상의 진짜 핵심은 글로벌이 아니라 한국이거든. 글로벌 큰 돈은 자리를 잡았지만 그 흐름이 한국 어디로 떨어질지는 아직 시장이 가격에 다 안 묻었어.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 그게 나오는 거고. 큰 손들 자금이 액냉으로 쏠리고 있고 전력 1위 회사가 냉각으로 진입하고 데이터 센터 단가 절반이 전력과 냉각각으로 옮겨가고 있어. 이 정도면 너랑 나 둘이 흥분하는 그림은 아니라는 결론이 자연스럽지. 그럼 이 흐름이 한국 어디로 내려앉을 거냐? 한국 4그룹 옥석 가리기로 넘어가 보자. 자,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이제 진짜 너랑 나의 문제가 시작돼. 글로벌이 76%까지 베팅한 그 흐름이 한국 어디로 떨어지느냐?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결국 한국 안에서 만질 수 있는 자리는 크게 4군데로 모여. LG전자, GST, 정유사진영, 그리고 K엔솔. 이 4개를 두고 어떤 사람은 그냥 4개 다 사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묻는데 그러면 옥석 가리기가 아니라 그냥 묻지마 분산이 돼. 하나씩 풀어보자. 먼저 그룹 1, LG전자. 머릿속에서 LG전자 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게 세탁기랑 냉장고잖아. 근데 이 회사는 지금 가전의 옷을 벗는 중이야. 2026년 워싱턴에서 열리는 DCW에서 데이터 센터 사업을 전면에 내놓을 예정이고 핵심 제품인 CDU 용량을 650kW에서 1.4메가와트로 2배 이상 키워놨어. CDU가 뭐냐면 데이터 센터 안에서 차가운 액체를 각 서버로 배분하는 펌프장 같은 거야. 렉당 발열이 600kW, 1메가와트로 가는 시대에
이 펌프장 용량이 2배가 됐다는 건 그냥 카탈로그 숫자가 아니라 실제 큰 계약을 받을 준비를 끝냈다는 신호지. 거기에 SK Enmove, GARC와 3사 동맹까지 짰어. LG가 CDU랑 칠러를 만들고 SK Enmove가 그 안에 흐를 냉각유를 대고 GARC가 액침 탱크를 짠다. 한국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액침 패키지가 LG 손에 들려있는 셈이야. 강점은 명확해. 시총이 크니까 안 흔들리고 글로벌 영업망도 이미 깔려있어. 단점도 똑같이 명확해. 가전 매출 비중이 여전히 크니까 액냉 모멘텀이 주가에 빠르게 안 묻어. LG전자는 작은 배가 아니라 큰 배라서 옆에서 폭풍이 불어도 작게 흔들리는 대신 빠르게 멀리 가지도 않아. 25만원에서 194만원 같은 대자비보다는 70만원이 120만원 되는 그런 그림이지. 근데 여기서 잠깐, 같은 액냉주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걸 짚어두자. 큰 배 다음엔 빠른 보트가 등장하거든. 그룹 E, GST. 이름이 낯설 수 있는데 시총은 약 1조 원, 액침에 가장 순수하게 노출돼 있는 회사야. 2026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 HVAC 코리아 2026, 거기서 GST가 액침 냉각 솔루션을 공개했어. 공동개발 파트너 이름이 중요해. S-오일, S-오일이야. 이 부분은 한번 짚고 가야 하는데 어떤 자료에서는 이 파트너를 SK이노로 잘못 적어 놓은 경우가 있어. 정확하게는 S-오일이다. 이름 하나 틀리면 흐름이 완전히 어긋나니까 메모해두자. GST 본업은 반도체 공정 가스 정화 장비인데 거기서 쌓아온 열 가스 제어 기술을 그대로 액침에 옮긴 거야. 액침 냉각 시스템 매출 본격화는 2026에서 2027 사이로 보고 있어. 시총 1조 원짜리 회사에서 새 사업이 매출의 한 자릿수 %만 들어와도 숫자가 뒤집힐 수 있다는 뜻이지. 앞에서 봤던 버티브 시총이 약 180조 원이었지. 그 골리앗의 약 180분의 1짜리 회사가 같은 시장에서 같은 솔루션을 들고 한국 정유사와 손잡고 데모를 열고 있다. 이 그림 자체가 옥석 가리기의 핵심이야. 강점은 매출 베이스에서 액침 비중이 가장 빨리 올라온다는 점. 약점은 변동성이 크고 글로벌 검증 사례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 LG전자가 큰 배라면 GST는 빠른 보트야. 잘 가면 가장 멀리 가고 못 가면 뒤집힐 수도 있어. 진짜 25만원 배자비 후보가 있다면 첫 번째 자리는 여기에 둔다. 세 번째 그룹은 정유사 진영이야. 이쪽은 회사 하나가 아니라 두 축으로 봐야 해. 첫 번째가 GS칼텍스. 브랜드 이름이 좀 길긴 한데 킥스 이머전 플루이드 S 그리고 킥스 DLC 플루이드 PG25 두 가지 액침유를 이미 산용 라인으로 깔아놨어. 앞에 것은 서버를 통째로 담그는 액침용, 뒤에 것은 GPU 등에 껌딱지처럼 붙여서 열만 빼는 직접 액체 냉각용이야. 2024년에 삼성 SDS 데이터 센터, 2025년에 LG U+ 평촌이 센터에서 이미 실증을 끝냈고 슈퍼마이크로랑은 공동평가를 진행 중이지. 액침이 표준이 되면 이 액침유는 한 번 넣고 끝이 아니라 일정 주기로 갈아줘야 하는 소모품이 돼. 렉 한 칸이 1메가와트짜리 시대에 그 안에 들어가는 액체를 매년 보충하고 교체한다고 생각해봐. 이건 한 번 큰 계약을 따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인프라 임대업에 가까운 반복 매출 구조야. 두 번째 축이 SK Enmove. 국내에서 액침 냉각 플루이드를 가장 먼저 상용화한 회사고 앞에서 LG전자와 3사 동맹 멤버로도 등장했어. 근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 SK Enmove는 비상장이야. SK 이노베이션 자회사로 묶여 있어서 일반 투자자가 직접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유사 진영을 사려고 마음먹는다면 실질적으론 GS칼텍스 모회사인 GS와 SK 모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구조라는 점을 알고 들어가야 해. 이 진영의 매력은 대장주가 아니라 안정 매출 쪽에 있어. 폭발력은 GST나 KN솔보다 약하지만 액침이 표준화될수록 매년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자리지. 네 번째, KN솔. KN솔이라고 읽어. 이름이 가장 낯설고 시총도 약 1,700억 원으로 가장 작아. 거기에 현재 적자야. 근데 그림자가 굵어. 스페인의 서브모라는 회사와 독점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
서브머는 액침 냉각 글로벌 톱 3 안에 드는 회사고 KN솔이 한국에서 사실상 그 기술을 받아 푸는 창구가 된 셈이지. 거기에 또 하나, AWS의 한국 약 7.85조 원 데이터 센터 투자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따라붙어 2027년까지 들어오는 이 돈의 일부라도 액침 쪽으로 떨어지면 시총 1,700억 원짜리 회사 입장에선 모멘텀이 그냥 폭발 수준이야. 근데 동시에 그 그림자가 빛으로 바뀔지는 아직 몰라. 적자 회사가 모멘텀만으로 굴러가는 구간이라서 모멘텀이 빠지면 멀티플도 같이 무너질 수 있어. KN솔은 베팅이라기보다 위성주야. 큰 배를 따라다니는 작은 부표 같은 거지. 비중을 작게 가져갈 후보다. 근데 여기서 잠깐 머리 정리 한번 하자. 4개를 그냥 외워두면 머리에서 다 흩어져. 일축 비교로 묶어둬야 해. 시총 크기로 줄을 세우면 LG전자가 압도적으로 크고 그 다음이 GST 1조, 그 아래가 KN솔이야. 정유사는 GS와 SK라는 모회사 단위로 봐야 하니까 별도 트랙이라고 생각해. 액침 노출의 순도, 그러니까 회사 매출 중 액냉이 차지하는 비중 기준으로 줄을 세우면 순서가 뒤집혀. GST가 가장 순도가 높고 그 다음이 KN솔, 그리고 GS칼텍스, 마지막이 LG전자야. 자금 안정성 기준은 다시 LG전자, 그 다음 GS칼텍스, 그 다음 GST, 그 다음 KN솔 순. 정리하면 25만 원짜리 하이닉스의 대자비 후보. 그러니까 작은 시총에 큰 모멘텀이 붙는 자리는 GST가 1순위, KN솔이 2순위야. 반대로 흔들림 적게, 길게 끌고 갈 안전 베팅은 LG전자. 사이에서 매년 꾸준한 매출을 깔아줄 안정 매출은 정유사 진영. 배역이 이렇게 갈려 있는 거지. 이쯤 되면 한 명쯤 이렇게 묻는다. 사냥꾼님, 그럼 GST 하나만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옥석 가리기가 아니라 몰빵이야. GST가 25만 원 대자뷰인 1순위라는 건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뜻이지 확정이 아니다. 빠른 보트는 잘 가면 멀리 가지만 뒤집힐 가능성도 같이 가지고 있어. 진짜 옥석 가리기는 너의 자산 크기랑 리스크 허용도에 맞춰서 큰 배, 빠른 보트, 항구, 부표를 어떤 비중으로 섞을지를 정하는 거야. 누군가는 LG전자 60에, GST 30에, KN솔 12 맞을 거고 누군가는 정유사 모회사 50에, GST 30에, LG전자 20이 더 맞을 거지. 이 영상에서 다음 7배 종목을 콕 찍어주는 일은 없다. 대신 자리는 우리가 본다. 옥석은 너가 가린다. 이게 채널이 너랑 맺는 약속이야. 근데 이게 그림이 너무 예뻐봐 보이지. 진짜 사냥꾼은 짐승이 있는 좋은 자리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짐승이 도망갈 길도 같이 봐야 해. 다음 파트에서 이 4그룹을 위협하는 함정 4개랑 다음 8주의 캘린더 체크 포인트를 같이 짚고 가자. 자, 여기까지 들으면 그림이 너무 예쁘게 보일 거야. 근데 진짜 사냥꾼은 짐승이 있는 자리만 보는 게 아니야. 짐승이 도망갈 길도 같이 봐. 그게 진짜 사냥이거든. 함정 4개부터 같이 짚고 가자. 첫 번째 리스크는 메모리 사이클이야. 지금 한국 냉각주의 진짜 엔진은 사실 냉각이 아니라 HBM이야. HBM4가 2026년, HBM4E가 2027년에 줄줄이 들어와.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 72%를 찍은 게 바로 이 사이클 덕분이고. 근데 AMD CEO 리사 수가 5월 24일 이렇게 말했어. HBM이 다음 병목이 될 거라고. 이 말은 2가지로 해석돼. 잘 풀리면 메모리 호황이 더 길어진다는 거고, 삐끗하면 칩 자체가 안 나오고 그 옆에 붙는 냉각 수요도 같이 멈춘다는 거야. HBM 사이클이 흔들리는 순간 냉각도 흔들린다는 걸 머리에 박아두고 가야 해. 두 번째 리스크는 매크로 충격이야.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5월 22일 기준 5.07%야. 이게 19년 만에 최고치거든. 금리가 이 정도면 성장주는 매크로 한 방에 가장 먼저 빠져.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5월 28일에 미국 4월 PCE가 나와. 그리고 6월 16일부터 17일에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의 첫 FOMC가 있어. 이 2 날짜는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벤트야. 좋은 자리도 매크로가 무너지면 같이 빠진다. 그건 사냥꾼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 세 번째 리스크는 글로벌 4대장의 한국 영토 침범이야. 버티브가 시총 약 180조 원이라고 했지.
이런 회사들이 한국 데이터 센터 수주에 직접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림이 바뀌어. 한국 종목들은 자칫 부품 공급사로 격화될 수도 있어. 기술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데 영업은 미국이 가져가는 시나리오. 이건 가능성이 낮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 분기마다 한 번씩 확인해야 해. 네 번째 리스크는 종목 자체의 함정이야. GST는 시총 약 1조 원, KN솔은 약 1,700억 원이야. 시총이 작다는 건 폭발력이 크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변동성도 크다는 뜻이지. 단기에 2배가 갈 수도 있는데 일주일 만에 30% 빠지는 것도 같은 종목이야. 특히 KN솔은 지금 적자거든. 모멘텀이 빠지면 멀티플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어. 한 종목 몰빵은 절대 사냥꾼의 자세가 아니야. 자, 이제 함정 봤으면 캘린더 박아두자. 다음 8주 안에 결정될 핵심 시점이 정확히 4개야. 5월 28일은 미국 4월 PCE랑 한은 5월 금통위가 같은 날 진행돼. 시장 변동성이 폭증할 가능성이 가장 큰 날이야. 6월 16일부터 17일은 워시 의장의 첫 FOMC,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날. 6월 말은 HBM4 양산 일정이랑 삼성 하이닉스 분기 가이던스가 같이 나와. 냉각의 엔진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하는 첫 체크포인트야. 그리고 7월부터 9월, HVAC 코리아 후속 발주랑 DCW 후속 계약이 줄줄이 공시될 구간이야. 한국 종목들 수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지는 구간이지. 변동성이 큰 날에 무리해서 들어가지 말고 이 캘린더 위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는 게 진짜야. 자, 정리하자. 하이닉스 25만 원의 대자비는 산업 전체에 있는 게 아니야. 그 안에 작은 자리 몇 개에 박혀 있는 거지. 1메가와트 렉이 만든 새 병목은 냉각이야. 골드만이 76%를 베팅한 이유는 액냉이 비주류에서 다수파로 뒤집혔기 때문이고, 한국 4그룹은 안전은 LG전자, 폭발력은 GST와 KN솔, 안정 매출은 정유사야. 이 4가지 위치가 너 머리에 박혔으면 절반은 끝난 거야. 근데 진짜 옥석은 여기서부터야. 너의 자산 크기랑 리스크 허용도에 맞춰서 비중을 가르는 거. 자산이 크고 안정이 우선이면 LG전자 같은 큰 배에 무게를 더 싣고, 자산이 작고 시간이 길면 GST나 KN솔 같은 빠른 보트에 비중을 조금 더 두고, 정유사는 천천히 들어오는 인프라 임대업처럼 깔아두는 거야. 어느 쪽이든 한 종목에 몰빵하는 건 사냥꾼의 자세가 아니야. 그리고 5월 28일이랑 6월 17일, 이 두 날짜가 진짜 결정의 날이야. 변동성이 큰 날에 누리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변동성이 한 번 정리되고 캘린더 위에서 천천히 자리 잡는 거. 25만 원 시절 하이닉스 잡은 사람들이 실제로 한 게 그거였어. 1년 뒤 이 영상을 다시 봤을 때 너가 어디에 자리 잡았는지가 너의 다음 7배를 결정한다. 이번 영상 도움됐으면 구독이랑 알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HBM4 양산 일정이랑 메모리 슈퍼사이클 이어서 다뤄볼게. 그때 또 보자.